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 모임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 처음에는 잘 통해서 평생 친구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간쓸게 다 빼줬는데 아무 소용 없네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 이제는 연락 안 합니다. 나이 들어보니 친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즐길 거리가 정말 많고 즐겁습니다. 혼자 여행도 좋네요. 사람을 만나면 고갈되는 에너지가 혼자 있으면 채워짐을 느낍니다.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혼자가 더 좋을 뿐입니다. 이처럼 나이 먹을수록 점점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히려 친구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학창시절 친구들은 만나봐야 일상하는 대화가 옛날 이야기의 제 자랑이나 남 뒷담화 정도에 불과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 이득 및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만나기도 합니다. 경조사를 위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친구 많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를 많이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특히나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친구 관계와 관련하여 정약용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렵다.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친구였다 할지라도 서로 멀어질 수 있다. 이는 서로의 학문적 이해도나 믿음의 차이 때문에 서로 우열을 다투다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며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친구란 서로를 격려해주며 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며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오랜 시간 친구였어도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주며 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며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오히려 배우자가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최고의 친구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라는 것이 특정 시기에는 분명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10대, 20대, 학교를 다닐 때 말이죠.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차 친구 관계보다는 직장 동료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시기와 상관없이 중요한 관계는 오로지 자신과 가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선 부모 자녀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제일이고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고독과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심하게는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관계의 진척을 위해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힘든 상황에서 친구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다며 배신당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돈을 빌려주라고 연락이 오거나 생활비 좀 달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 가족이라도 반길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힘든 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고 이때 거절을 당해 친구 관계가 부질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친구는 친구일 뿐입니다. 탓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안정적일 때는 좋은 친구가 많고 내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는 친구들이 다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모든 건 내 상황이 결정합니다. 대개는 힘든 상황에서 만나는 주변 친구들이 다 안 좋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서운함이 누적되면 다시 정을 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0, 30년 인연임에도 사소한 사건 하나로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힘든 상황일 때 친구를 찾게 되면 대개는 안 좋은 관계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어떤 한 분이 힘든 상황을 겪고 나서 남겨주신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변에 사람 많고 사람 좋아했는데 내가 지하바닥까지 가고 사는 게 끝이 안 보이는 암흑이면 친구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인생은 홀로 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함께하며 하루하루 사는 거지. 큰 힘이 부여하고 소중하다고 붙잡고 집착할 것도 없어요. 특히 친구는 정말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을 때 유지되는 거지. 의리, 정 그딴 거 없습니다. 진짜 인생 안 풀릴 때 주변 사람들 보며 깨달았고 지금은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좋은 친구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때그때 그 시절 다른 친구 만나면 되고 없으면 책이던 취미던 내 자신이던 친구가 됩니다. 사람 좋아하고 필요하면 만나면 되고 아니면 없어도 되고 성향 따라 사는 거죠. 친구 없으면 불쌍한 취급하는 세상이네요. 저도 예전엔 진짜 마당발이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결론은 친구 없어도 됩니다. 함께해서 좋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혼자 가는 인생길 편하게 자연스럽게 살다 가고 싶네요. 물론 도와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이처럼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는 어릴 때 학생 때 의미가 있지. 사회는 자신이 속한 회사, 조직과 가정이 최고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는 경조사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서로 이해하고 챙겨주는 것보다 비교하고 그런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가족이 아니라면 타인이 나의 기쁨을, 나의 장점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물론 자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친구가 잘 됐을 경우 부러움만 하늘을 찌르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정말 몇 사람 없을 것입니다. 사람인데 너무 성인군자인 척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단 부러운 걸로 끝내야지 없는 말 지어내서 끌어내리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너무 기대를 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는데 하물며 남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좋은 지인이 있다면 시절 인연이라 생각하고 사귀고 그러다 인연이 닿으면 보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릴 때는 친구가 전부 같겠지만 살면서 친한 친구는 여러 번 바뀔 수도 있고 또 지금 친구가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친구가 생길 수도 있으니 너무 지금 있는 친구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라기보다는 나이 들어서는 가까운 지인 정도로만 사귀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들면 더더욱 각자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잘해줘도 갈 사람은 가고 관심을 하나도 안 줘도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이는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도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분은 같은 서울 안에 30여 년을 살아도 먼저 새해 인사 한번 하지 않는 동생, 친동생이 고생해서 살려 발버둥을 치면 그걸 배 아파하는 언니, 전철 한번 타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거리라도 이렇게 살면서 나이 들다 보니 남보다 훨씬 더 서먹해졌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만나면 서로 잘 사나 탐색만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러지는 않겠지만 친구뿐 아니라 가족도 굳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 지내는 것이 나와 오히려 남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보다는 가족이 우선이지만 가족보다는 내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힘든 상황일 때 친구를 찾는 것은 안 좋은 결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고 남에게 기대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옥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울감이 많다고 해서 본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듯 힘든 상황은 다 지나가니 그 힘든 상황을 남들에게 기대려 하며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나 자신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 두 번째는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친구가 없어도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의 성향이 어떤지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막상 친구가 많이 없어져도 별로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말씀하는 분도 많습니다. 친구 안 만나고 혼자 TV 보고 영화 보고 할 거 하는 게 훨씬 좋고 맘 편하고 전혀 외롭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댓글을 보는 것이 친구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재밌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친구가 많으면 뭔가 성격 좋은 걸로 인정이 되고 친구가 없으면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별로 그렇게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 많은 것이 결국 연락 자주 하고 괜히 자주 만나야 유지되는 건데 이것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굳이 그래야 하나 싶은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안 그랬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인관계에서 피로를 느끼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에너지가 많아서 함께 어울리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힘과 돈이 많이 쓰이니 그냥 혼자 시간 보내는 것이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친구를 만날 때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어느 때가 더 활기차고 평안한가요? 물론 가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좀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 나를 돌아보게 되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가끔은 혼자 멍 때리기와 매일 걷기 운동에 집안일에 혼자가 얼마나 좋은지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게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외롭다라는 느낌이 들수록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걸 공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소중한 친구는 많아야 한두 명과 가족 정도만 있으면 인간관계는 성공이 아닐까요? 친구 사귀려고 안달나다가 본인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되셨나요?
친구가 있어야지만 행복을 느끼면 친구를 그래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 혼자 할 것들을 즐기는 삶이 더 좋다면 이제는 굳이 친구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가 없는 삶이 불행하다 느껴져서 오랫동안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살았는데 나이 들고 다시 생각해 보니 친구 없이도 나름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중요했던 어린 시절의 남들과 다른 내 삶이 왜 그리 싫었는지 이젠 곁에 누가 없어도 내 삶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다며 말이죠. 사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와 부모, 자식, 혹은 나 자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 갈아넣는 인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잘 보지 못해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친구라는 허울 속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갈아먹게 만드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너무 한 번에 연을 끊고 싶지 않다면 아주 소소하게 연락하고 안부 인사 묻는 정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만나고 경조사 다 가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도 행복한 사람들의 성향은 혼자 있어도 너무나 시간이 잘 가고 바쁘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 시간이 없다며 말이죠.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삶이 각자 다르기에 본인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친구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 친구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아직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밥 먹거나 혼자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혀를 차는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도 친구랑 어디 놀러 안 가냐며 불쌍하게 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들 때문에 친구를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인해 행동을 바꾼다면 남의 시선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여기서는 자신의 성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사람 만나는 것에 행복을 느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며 정리를 한다면 굳이 내가 친구가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관계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나 자신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 세 번째는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만나면 불편한 친구들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게 많아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생겨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반복적인 말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쁜 사람은 사실 의도와 관계없이 예의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이런 분이 있다면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찜찜해서 관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뿐 아니라 나이가 다른 지인이나 인간성이 좋아 보이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도 포함해 아무리 좋은 인맥이라도 한결같은 공통점은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 잘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오로지 내 가족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배우자와 부모,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이 아닌 친구, 지인, 이웃, 동료뿐 아니라 모든 아는 사람과는 내 가족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선을 지켜야 하고 절대 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허상입니다. 환상 같은 것이죠.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도움주고 좋은 일 생겼을 때 질투 하나 없이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고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파랑새 같은 환상입니다. 진짜 그런 친구가 있고 본인도 같은 마음이라면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살던 친구라도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가정 상황이 달라지고 벌이가 달라지고 바뀌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한테 너무 바라지 말고 너무 주지도 말고 그냥 적당한 선을 그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상황 관계가 변했을 때 덜 힘듭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다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매번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만나면 불편한 친구들은 스쳐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면 정말 스트레스 없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지인들은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노인분은 62세의 오랜 고향 친구들이 몇 분 계신다고 합니다. 영삼아 같이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작물도 나눠 심고 주말마다 모여서 즐겁게 지내시고 여행도 종종 가는 걸 보면 부러운 감정마저 듭니다. 사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가족이 있는 것만큼 어렵고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어릴 땐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너도 나도 친해지려는 친구였고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는 돈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서 너도 나도 친해지려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고 친구보다는 가족들과 나를 돌봐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할 가족과 나 자신이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만나면 찜찜하고 불편한 관계는 보내고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친구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를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친구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기에 조금 더 평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나 자신의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힘든 상황에서는 친구를 찾지 않는 것. 둘째는 친구가 필요한 성향인지 파악하고 친구 만나는 대신 할 일을 찾는 것. 마지막 셋째는 불편한 친구들은 멀리하고 나를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시간이 나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연락이 오나요?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구가 많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배우자 혹은 나 자신이 나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땐 친구가 그립고 외로운데 아프고 나니까 내 건강만 좋아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돌아보며 나이 들어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할머니는 70대 중반을 넘기며 평생의 노고와 헌신 끝에 실버타운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3명의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난 후에도 영희 할머니는 늘 자식들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하는 날 자식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우리가 더 잘할게요.
큰딸 미영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영희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버타운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실버타운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한 영희 할머니는 여러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입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예요. 여기 오신 걸 환영해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요가 수업과 미술 교실에 특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그러나 영희 할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큰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아이 둘을 데리고 실버타운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죠? 미영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단다. 여기 참 좋아. 영희 할머니는 손주들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단지 엄마를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한동안 바쁠 것 같아요. 애들 좀 봐줄 수 있나요? 영희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당연히 봐줄 수 있지? 영희 할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며 실버타운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끊임없이 할머니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밤마다 잠에 들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 민수도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가요.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영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을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든 도와줄게. 뭐가 필요하니?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잠시만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줄 수 있나요? 영희 할머니는 민수의 집으로 가서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좀 더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민수는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너희가 바쁜 거 다 안다.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행복했던 시간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 지수도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며칠 동안 출장 가야 해요. 애들 좀 봐줄 수 있나요? 영희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수야. 엄마가 도와줄게. 지수의 집에서도 영희 할머니는 비슷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기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미영은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래, 미영아. 너희가 편하면 엄마도 좋아. 영희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지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순자 할머니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자식들이 자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가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씨, 자식들을 돕는 건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도 돌봐야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영희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영희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돕는 게 기쁘지만 요즘 너무 힘들다. 엄마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엄마에게 의지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도 이제는 엄마의 시간을 가져야죠.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식들의 이해와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엄마도 너희를 돕고 싶지만 이제는 조금 쉬고 싶구나. 자식들은 그 후로 영희 할머니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버타운에서 엄마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도록 배려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다시 실버타운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자식들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지친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요가와 산책을 열심히 하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영희 씨, 이제 좀 편해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저를 배려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평화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었고, 영희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 미영이 다시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또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영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엄마도 이제는 많이 지쳤어. 우리 서로 조금씩 배려하며 지내자. 미영은 엄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최소한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후로 자식들은 엄마를 돕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미영은 엄마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둘째 아들 민수는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막내딸 지수도 엄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식들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실버타운의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볼게요. 미영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항상 너희를 응원할게. 영희 할머니는 자식들을 응원하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더 이상 엄마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영희 할머니도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엄마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그녀도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 이제는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껴요. 자식들도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으니 정말 고마워요.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큰딸 미영이 급하게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우리 회사가 어려워져서 정말 힘들어요. 영희 할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너희가 어려울 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엄마도 이제는 많이 지쳤어.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미영은 엄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볼게요. 미영은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딸을 응원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영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미영은 엄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 미영아. 너희가 잘해줘서 엄마도 고마워.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자식들은 엄마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며 실버타운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다가오는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영희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 중 한 명이 사업 실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실버타운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그녀의 마음을 순자 할머니의 한마디가 다시 일으켰습니다. 영희 씨,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영희 할머니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식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지원해주고자 했지만 동시에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계속 즐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친구들과 상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자식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낸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실버타운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계속 즐기면서 동시에 자식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도 자식들을 도와가며 실버타운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식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내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실버타운에서의 행복한 삶을 즐기며 자식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하는 사연입니다. 부모님은 자식 키워 결혼시키면 한시름 놓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주 키워 초등학교 보내야 한시름 놓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손주 육아를 전담하느라 환갑 전후에 다시 엄마 역할로 복귀하는 할머니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 특히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자신의 노력이 기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내 자식과 관련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을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보호와 배려, 허용과 일방적인 물질 제공에 익숙해진 자식은 결코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따라서 자식은
적어도 성인이 되어 홀로 서기가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남처럼 독립적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특별한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엮인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부모, 자식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저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응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내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아를 잃게 됩니다. 내 삶과 내 미래, 내 취향과 내 행복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식에 관해 걱정하거나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쏟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성적표도 아니고 부모가 노후에 받을 보상도 아닙니다. 때론 기쁘고 벅찬, 때론 씁쓸하고 고달픈,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 내 인생의 매 순간을 추억으로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정확하게 남의 위치에 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상상하고 실행하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 실행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까지로 충분합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양보나 희생은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아름답게 늙어가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죽은 것을 웰다잉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한다. 사람의 나이는 살아온 연수를 한 살씩을 더해가는 숫자적 나이. 체력이나 건강 도를 측정하는 건강 나이. 정신 상태를 도표로 표시하는 영적 나이 등이 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한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하루는 저녁이 여유로워야 하고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며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하는 사며가 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는 것이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5가지 방법.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노년 생활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삶만 살지는 않았다. 실망과 실패, 잃어버린 것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살면서 받은 크고 작은 선물들을 감사함을 자아내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고 한다. 둘째,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4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질병과 고독과 빈곤과 역할 상실이다. 점점 체력과 정신력을 상실하며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된다.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등이다.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열정인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의 민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고 한다. 노년기에도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23%는 7, 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다. 셋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 하여야 한다. 즉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 중심으로 가져야 한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관계에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말이 많아지고 이기주의가 강해진다. 노욕이 생기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며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도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진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에 두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는 말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 넷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기. 목사이자 작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은 100세 가까이 살았다. 그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라, 하루를 충만히 살아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일랑 접어라. 매일매일을 취하고 그것이 주는 풍부한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것이다. 고 권면한다. 다섯째, 신앙심이 제일 중요하다. 늙어가면서 희망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가족마저도 짐으로 여길 때 신앙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만다. 이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절대자만은 나의 참 친구가 되어주신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신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며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힘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이 먹은 사람에게 신앙은 빛이요 생명이요 꼭 있어야 할 보험인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절실한 이유이다. 우리는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한다. 후반전의 인생은 쓰고 버려진 여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후반생이어야 한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 같지만 새 인생을 시작할 때이다. 사람답게 사는 웰빙 인생은 아름답게 늙는 웰에이징하다가 소망 가운데 죽는 웰다잉으로 하늘나라로 떠나야 한다.